여기는 공사 전 발코니 쪽에 결로와 곰팡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동안 단열이 잘 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누수, 단열, 창호 이 세 가지 궁합을 잘 맞춰줘야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원 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마포구에 있는 26년 구축 아파트인데요. 연식이 오래된 만큼 단열, 난방, 창호, 전기 등 손봐야 할 곳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구축 아파트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단순히 보이는 부분만 새 걸로 바꾸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껏 큰 돈 들여서 인테리어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오늘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체크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인테리어 다 잘 해놓고도 이걸 안 하면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 테두리에 있는 고무 가스켓인데요. 이게 오래되면 기밀성이 떨어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올 수 있어요. 현관문은 보통 교체 안 하고 필름 내핀만 하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매풍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어의 경첩이에요. 문을 열고 닫고 하다 보면 경첩이 마모되고 유격이 생기면서 문이 한쪽으로 기우는 건데요. 도어가 쳐지면 문 한쪽은 바닥과 더 붙어 있고 어디는 좀 더 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틈 사이로 바람이 유입됩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도어 클로저입니다. 무거운 현관문이 꽝 하고 닫히면 손가락 끼임 사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어 클로저가 제 기능을 못할 때는 반드시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바꿔봤자 10만원도 안 되는 비용이니까 5년 이상 지났다고 하면 꼭 교체하세요. 현관 디자인도 좀 살펴보면 26년 세월이 그대로 느껴지는 현관이었어요. 바닥에 지저분한 타일이 깔려있고 우측 벽에는 벽돌 패턴의 시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좌측에는 톤이 다른 가구 신발장이 있었고 천장 가운데 조명도 좀 볼품없었어요. 중문은 예전에 많이 쓰던 슬라이딩 문문이었는데 색상이 흰색이라 전반적으로 현관에 톤이 잘 맞지 않고 산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웜톤의 화이트우드 톤으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한솔에 메종 라이트 오크와 콘크리트 화이트 조합인데 웜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컬러 조합입니다. 현관은 좁은 공간이어서 개방감을 확보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발장 하부를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넣었고요. 가운데 오픈 선반을 두어서 차키나 작은 소품을 올려둘 수 있게 했습니다. 너무 키 큰 장으로 꽉꽉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쉴 틈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맞은편에는 전신 거울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울 배치의 원칙, 현관이 높아 보이도록 바닥부터 천장까지 쭉 거울을 붙였고요. 폭은 600 정도로 넓지 않게 적용했습니다. 원래 이 거울이 있는 쪽에 전기 분전함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울을 따로 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분전함 점검구를 안방 쪽으로 바꿔줬어요. 마지막으로 중문은 알루미늄 스윙 간살 도어인데요. 중문을 적용할 때 주의사항은 문을 넓게 만들면 회전 변경이 커져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문폭이 1100 이상으로 넓을 때는 지금처럼 양계형으로 적용해주면 평소에는 넓은 쪽을 주로 사용하고 큰 짐을 옮길 때는 양쪽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은 소파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거실 한가운데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실이 주방과 열려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빙 다이닝 공간으로 기획했는데요. 이렇게 소파 대신 테이블을 둘 때는 TV의 높이 설정 값이 중요해요. TV는 깔끔하게 벽과 1대1로 만나도록 완전 매립을 시공했는데요. 77인치 TV예요. 우리가 보통 소파에 앉을 때는 바닥에서 높이가 300 정도고 테이블에 앉으면 4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TV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바닥에서부터 TV까지 높이를 900에서 1000 정도로 잡아야 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소파를 사용할 거라면 바닥에서 500에서 700 사이로 배치하면 되는데요. TV의 사이즈에 따라 높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TV의 적정 높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 거실 발코니를 확장했는데 구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할 때 단열을 정말 잘 신경 쓰셔야 해요. 여기는 공사 전 발코니 쪽에 결로와 곰팡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동안 단열이 잘 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요. 누수, 단열, 창호 이 세 가지 궁합을 잘 맞춰줘야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열 공사 시 창문 하단부를 기밀성 있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공으로 예쁘게 마감하면 오래된 구축 아파트도 깔끔한 새집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 후 철거할 수 없던 날개벽을 이용해서 한켠에 홈파 공간도 설계했어요. 테이블과의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응접실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홈바입니다. 홈바 맞은편에 있는 터닝도어를 열면 발코니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렇게 발코니 끝에 창고장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반드시 단열 여부를 꼼꼼히 챙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고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가구도 틈새가 기민하지 않으니까 통기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도어이기 때문에 공간을 막아두는 거라서 결로가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창고장을 쓸 때는 단열을 확실하게 해준 다음에 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형부에서 보이는 모서리들은 다 부드럽게 약간씩 라운드 처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인코너와 아웃 코너들을 동그랗게 마감하면 공간의 세련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대면형 주방은 이렇게 설계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방은 안쪽으로 기역자 형태의 메인 주방이었고 거실과 주방 사이를 냉장고장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다행히 냉장고장이 철거가 돼서 지금처럼 멋진 대면형 주방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면형 주방이 가능한 집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아일랜드의 싱크볼과 인덕션 그리고 조리대 공간을 구성하려면 최소 2800 사이즈가 돼야 하거든요. 거기에 통로폭 900 정도를 확보한다고 치면 주방의 가로폭이 최소 3700은 나와야 합니다. 이것보다 폭이 좁아지면 효율적인 대면형 주방을 만들기 어려워요. 여기는 주방 좌우폭이 4100 정도여서 3m가 넘는 사이즈의 대형 아일랜드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앞뒤 깊이도 1200으로 넉넉히 해서 양쪽으로 수납을 넣을 수 있어서 상판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아일랜드의 서랍을 구성할 때 레일 깊이는 최소 300부터 시작하는데요. 도어재 두께도 있고 해서 최소 450 정도의 공간이 나와야 서랍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서랍이 너무 짧으면 끄집어냈을 때 뒤뚱뒤뚱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폭이 1100에서 1200 사이라면 양쪽으로 서랍을 넣고 그것보다 폭이 적다면 한쪽은 여닫이 도어와 선반으로 구성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서랍을 넣을 때 또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무거운 그릇들이 많기 때문에 서랍 자재가 어떤 거냐보다 레일을 반드시 언더레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레일은 블룸 언더레일이에요. 완성도도 높고 최소 30kg 이상의 무게를 받아낼 수 있는 고급 하드웨어라 추천합니다. 아일랜드 상판은 인피니티의 유럽산 세라믹이에요. 측면까지 상판 자재를 내려주면서 좀 더 일체감 있고 완성도 있는 아일랜드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주면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아일랜드를 편리하게 쓰려면 콘센트 위치도 중요한데요. 조리대 공간 가장자리 쪽으로 하나, 통로 쪽 측면에 하나 이렇게 두면 좋습니다. 조리대 사이에 있는 콘센트는 사용 범위가 좀 제한적인데 이렇게 측면에 하나 더 추가해주면 충전도 할 수 있고 물을 쓰면서 할 수 있는 기구도 쓸 수 있어서 사용성이 좋습니다. 눈에 별로 거슬리지 않는 것도 장점이에요. 사실 이렇게 대면형 아일랜드를 구성할 때 싱크볼이 전면에 있으면 아무래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덮개를 다 덮어두면 쓸 때마다 커버를 제거해야 해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반만 덮어두는 커버를 만들면 미관적으로도 깔끔해 보이고 조리대가 확장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도 좋습니다. 이런 건 다 요청을 해야 해주는 거죠? 아니요, 디자인 소금은 무조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방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려면 지금처럼 아일랜드 옆에 거울을 넣어주면 좋고요. 아일랜드와 냉장고장 사이 간격은 1000 정도의 통로폭을 확보하면 2명이서 쓰기에도 충분한 통로폭입니다. 근데 여기는 후드가 안 보이네요? 후드는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썼어요. 다운드래프트 후드는 쓰지 않을 때 매립해둬서 깔끔하고 필터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편합니다. 냄비 높이만큼 올라와서 연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용성도 좋고 성능도 좋아요. 가장 이상적인 대면형 주방은 이렇게 보조 주방이 뒤에 있는 거예요. 생선이나 냄새나는 걸 자주 요리하신다면 메인 주방과 분리되어 있는 보조 주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 주방 발코니는 별다른 역할이 없었는데 이렇게 확장하면서 보조 주방으로 만들었어요. 메인 주방과 보조 주방 사이에는 슬라이딩 중문을 달았는데요. 바깥의 채광이 이을 수 있도록 고급스러운 페브린 유리를 적용했습니다. 보조 주방에서 냄새나는 요리들을 할 때 중문을 이렇게 닫아두면 메인 주방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조 주방 구성도 좀 설명드리면 작은 싱크볼이 좀 들어갔고 상판은 인조 대리석, 미드웨이는 타일로 마감했어요. 이렇게 꼭 타일 또는 상판과 동일한 컬러로 마감해줘야 10년이 돼도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안방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정리하면서 한쪽 벽면에 쭉 붙박이장을 넣어 수납력을 극대화한 공간이에요. 지금처럼 시스템 에어컨을 넣으면서 배관 높이 때문에 단내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박이장 디테일을 좀 챙기는 게 좋습니다. 붙박이장 도어의 폭이 일정하죠? 이 도어의 간격이 정말 중요해요. 가구가 들어갈 전체 폭을 확인해서 문짝 하나의 값으로 n분의 1 한 다음에 문짝 두 개의 폭에 맞춰서 에어컨 단내림도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어 폭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단내림과도 선이 딱 맞기 때문에 훨씬 시각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내림 라인과 가구 라인을 맞추지 않으면 좀 어중간하고 지저분하게 느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왕 맞춤 가구 할 때는 어디는 문이 넓고 어디 문이 좁고 하지 않게 일정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벽체 마감은 신한 벽지 파사드예요.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웜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벽지입니다.
안방 욕실은 양변기 위치를 바꿔줬어요. 예전에는 문을 열자마자 변기가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이 구조를 좀 바꿨으면 하셔서 예쁜 세면대가 먼저 보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럼 변기는 어디로 갔냐? 세면대에 왼쪽 공간으로 배치했습니다. 이 자리는 예전에 고용부에서 쓰던 수납장이 있던 자리예요.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있던 수납장을 철거하고 안방 화장실 내부 공간으로 편입시켜 준 거죠. 이렇게 변기 위치를 바꿀 때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수관 구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1m 이내로 옮기는 게 좋고 너무 멀리 옮기는 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실 바닥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수관을 이어서 꺾어 올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턱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바닥을 더 파서 연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욕실 바닥 단차가 방바닥과 동일해질 수 있어서 건식 화장실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습식이라면 문짝 밑에 물을 넘어오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면대는 디자인이 예쁜 탑볼을 적용했고 하부에 수납장을 넣었어요. 세면대 좌우 상판이 넓기 때문에 화장품을 올려두고 쓰기에도 좋습니다. 상부에는 거울 슬라이딩장이 있어서 화장실 내부 수납력을 극대화했고요. 바닥에 있는 육가는 안쪽으로 위치를 잡아주면서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배치해야 유지관리가 편합니다. 세면대 우측으로는 욕조가 있어요. 샤워하면서 물이 튀지 않도록 폼세라믹으로 얇게 파티션을 만들었고요. 욕실 내부 공간이 충분해서 욕실 옆쪽 벽체에 젠다이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욕조가 있는 벽체에 젠다이를 만들어두면 쓰기 편해요. 단 젠다이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구별을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드레스룸인데요. 쓰기 편한 드레스룸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배치해주세요. 세탁과 정리의 동선이 한 공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활이 엄청 편리해집니다. 두 번째, 미니 싱크볼을 넣어주세요. 애벌 세탁하시거나 손 세탁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장보다 붙박이장을 넣어주세요. 도어가 있어서 먼지가 쌓이지 않고 비 때문에 옷감이 손상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항상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구축 아파트는 항상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보다 단열, 난방, 창호와 같은 기초공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속부터 잘 다져놔야 마감도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디테일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인테리어 할 때 꼭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